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 4강 화학반응과 촉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 화학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게 바로 화제인 것 같아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래서 화학반응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하는데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반응 물질이 필요하다. 화학 반응을 위해선.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만나고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는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먼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필요하고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문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어떤 분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가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요 비례관계 확인하시고. 자, 그럼 1문단에서 화두를 이야기해 줬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분자 수가 적어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해야 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반응이 빠르다. 이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자,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앞에 문단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고 분자 수는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 조절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요. 이것을 정촉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 화학 반응이 빨라지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고 분자들이 많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촉매. 촉매 중에서도 정촉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부촉매. 왼쪽에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암모니아 합성이 바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결과물이 되겠네요.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에너지가 작을수록 분자 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여기 X축 그래프가 에너지고 Y축 그래프가 반응 경로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느리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촉매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점선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제가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 물질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자, 그럼 반응 물질은 두 개가 나왔네요. 질소와 수소, 반응 물질, 질소와 수소가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바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생성물이 될 거예요.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대요. 반응물 질소와 수소가 각각 존재할 때 A의 위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의 활성화 복합체는 이들이 서로 충돌했다는 이야기는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일문단에서 나온 얘기고요.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의 활성화 복합체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죠.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일문단에서 얘기했고요. 그 둘의 에너지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 크기의 차이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이해해 보면 에너지의 크기가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커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것은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선은 반응 속도가 느린 정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되면 COH 생성물 두 개는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활성화 상태를 거치면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져서 반응이 빨라진다.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 과학자들은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실용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온도로 그 다음에 너무나 높은 압력은 현실에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 지금 본 것, 그쵸? 이것이 대안이 되었대요.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75kcal per 몰 이던 것을 산화철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사용된 것이 산화철 촉매인가 봐요. 12kcal per 몰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분자 수가 많아졌고 반응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반응 속도를 이렇게나 빠르게 하고 반응 온도도 1000도씨 이상에서 400에서 500도씨 이하로 낮췄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촉매 산화철을 사용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이해해보면 질소와 수소라는 반응물이 있어요. 얘네가
촉매를 사용했어요. 무엇을? 철이라는 촉매를 사용했더니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죠. 그럼 이 그래프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촉매를 사용하기 전에 에너지가 높은 것 따라서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단.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을까? 그러면 정촉매가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는 이야기해 주겠네요.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된대요. 첫 번째 과정.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는 게 두 번째 과정.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 반응을 거쳐 표면에서 반응을 거쳐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서 기체 생성물이 돼요. 자,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반응물이죠.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이 흡착하는 단계 1단계네요.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질소가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려. 자, 분자가 안정적이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 확인했고, 결국 이 반응 속도에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돼. 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된다고요? 바로 안정적인 분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된대요. 이와 같이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 그러면 속도 결정 단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분자가 안정적이어서 느린 것으로 속도는 결정된다. 자,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 기존 반응 경로와 다르게 진행되죠. 매우 빨랐어요. 촉매를 사용할 때.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졌죠. 어떻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촉매를 사용하며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1문단의 내용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반응 단계들 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은 가장 느린 속도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포함되므로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한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거쳐서 그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자, 마지막 문단.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지금은 아까는 분자들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소이다. 자, 생물체의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효소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압력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 이 효소는 온도에 영향을 받고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요. 많은 효소는 온도가 35에서 45도에서 가장 활성화되는데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온도 내에서만 효소가 활성화된다.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1문단에서 말했죠. 온도가 일문단에선 그런 얘기가 없었네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쩐지, 일단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하지만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촉매가 일정 온도 밖에서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단백질의 특성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효소는 압력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도 기능이 떨어진다. 앞에서 말했죠.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압력이 달라지면 일정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나 봐요.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압력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한편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효소는 한 가지에 반응하고 또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효소의 특징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반응 혹은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작용한다는 것.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다. 이 반응물질인 기질은 앞에 나오는 분자의 화학 반응으로 볼 때 이 반응물질 기질은 분자와 같은 것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효소의 특징과 연관지어 볼 수 있네요.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역시 효소도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화학 반응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촉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촉매 과정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1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화학 반응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였어요? 에너지를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낮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요. 틀린 선지. 선택지 2번.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반응 속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죠.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 각 분자의 결합이 분해되어야 한다. 2문단에서 아니네요. 3문단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암모니아 합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수소와 질소 분자들이 일단 촉매 표면에 흡착한 다음에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된 후에 암모니아로 전환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 선택지 4번. 촉매를 사용한 경우 화학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 단계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촉매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일어났나요? 네, 이렇게 일어나고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일어났죠. 맞는 말.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아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1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하고, 또 방향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아야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문제 2번 윗글을 참고하여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와 B 다시 B와 B 다시 B와 B 다시는 각각 가공정, 촉매공정 맞고요. B 다시 가가 비촉매공정이니까 B 맞고요. B 다시는 촉매공정 맞죠? 에서의 속도 결정 단계다. 맞죠? 자, 그래서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치고 비촉매 공정에서는 변화를 거치지 않았죠. 그리고 촉매 공정에서는 에너지가 낮았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선지. 선지 2번 B에 비해 B-에서의 에너지 크기가 작아. 자, 에너지 크기 작죠?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이 바로 촉매 공정이죠. 그렇죠? B-가 촉매 공정을 말하는 거니까요. 맞고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 여러 반응 단계에 나타났고요. B-의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문에서 3문단을 근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가와 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자 가와 나가 속도가 같나요? 자 에너지가 높으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는데 에너지가 여기 가 단계가 훨씬 높으니까 속도도 당연히 다를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겠죠. 여기는 맞는 거. 자, 다음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생물체에서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네요. 선지 1번.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기질의 pH 압력과 관련된 것이다. 자, 오문단을 보면 효소가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는 것은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효소가 촉매로 작용할 때 압력과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얘는 틀린 거. 선지 2번 효소의 활성은 그 주변 용액의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에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에 의해 기질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촉매로서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겠죠. 효소의 기질성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이 효소가 반응을 할 때 촉매 역할을 할 때 속도가 달라지겠죠. 4번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일수록 반응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 온도 35에서 45도 사이에서는 활성이 가장 크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오문단에서 말했고요. 선지 5번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모든 요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즉 온도와 압력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효소와 반응하는 기질. 그 기질이 입체 구조가 들어맞아야 자물쇠와 열쇠 관계처럼 작용한다고 말했으니까 얘도 틀린 말. 다음 문제.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보기를 봅시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다. 1문단에서 나온 얘기죠. 단위 시간 단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자, 분자가 많아지고 횟수가 증가해야 한다. 이것은 일문단에서 나온 말 똑같죠.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도, 압력, 온도, 촉매가 있는데 우리 지문에서는 촉매를 보았고요. 마지막 문단의 효소에서는 압력과 온도도 나왔네요. 이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 고체의 경우에는 표면적.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촉매 필요하고요. 농도, 압력, 표면적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선지 1번 봅시다.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자, 고체의 경우도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조건이 뭐 있었어요? 농도, 압력, 온도, 촉매, 표면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표면적 하나만 넓어진다고 해서 농도, 압력, 그죠? 온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표면적이 넓다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얘는 틀린 말. 반응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반응 물질이 많아지므로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자, 분자가 많아지면 유효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물질의 농도를 높인다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강화한다는 것이니까 더 많이 충돌할 수 있겠네요. 선지 3번 반응 물질이 기체일 때 압력을 높이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증가하여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자, 봅시다. 반응 물질이 만약에 기체인데 압력을 높였어요. 자, 압력을 높인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요 정도로 주었어요. 그러면 압력을 많이 준 이것에 비해 분자수가 증가하여 유효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봐봐요. 자, 여기 압력이 별로 없는 것을 A, 높은 것을 B라고 한다면 봐봐요. 이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만약에 뚜껑을 생각해 봐요. 뚜껑이 만약에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럼 병의 면적이 크면 뚜껑이 높이 있을 거고 면적이 작으면 뚜껑이 낮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낮아질수록 압력은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 어떤 그 분자의 밀도가 좁아지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7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많이 충돌하겠어요? 바로 압력을 높인 B가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럼 맞는 말.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 물질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온도를 높이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 자, 오문단을 가져와서 이해해 본다면 오문단에서 자, 그 효소 촉매 효소는 35도에서 45도까지 활성도가 가장 큰데 온도를 높이면 혹은 낮추면 온도가 35도에서 45도 외의 온도라면 활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활성이 떨어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맞는 것.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늘어난다. 분자수가 늘어나면 반응 속도도 빨라지겠네요. 맞는 말. 촉매를 일으키는 정촉매죠. 반응의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정촉매가 이렇게 반응했죠.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빨리 한다고 그랬죠.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맞는 말. 자, 수고하셨습니다.